라고 나왔는데 명제가 참임을 뭘 이용해서 증명하래요? 귀류법이요. 귀류법. 귀류법 뭐였어요? 뭘 보고 귀류법이라고 했습니까? 부정을 통해 증명하는 게 귀류법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게 루트 2가 유리수임을 보이기, 무리수임을 보이기 위해 루트 2가 유리수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귀류법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였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명제가 참임을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다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학교 시험에서는 이거를 다 쓰라고 내진 않습니다. 만약에 쓰라고 되면 학교에서 한 3, 4개 정도 미리 알려줘요. 미리 알려주고 이거 이번 시험 서술형에 나올 거니까 공부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수행평가로 나옵니다. 수행평가에서도 미리 알려주고 해요. 미리 알려주고 하는 거니까 그건 걱정할 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이야기 없이 문제에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생으로 다 쓰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박스 뚫려 있는 문제들 있죠? 중간중간 설명 있고 박스 뚫려 있는 거 그걸로 나옵니다. 그걸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다 쓸 리는 없어요. 근데 전반적인 흐름은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AB가 자연수다인데 B가 홀수이면 2차 방정식은 자연수인 해를 갖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걸 부정해야 돼요. 그럼 B가 홀수이면 AX 제곱 플러스 BX AX 마이너스 B는 0이 자연수인 해를 갖는다.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를 갖는다라고 출발을 했는데 모순이 되는 걸 찾았어요. 그럼 뭐가 된다? 해를 가지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해를 가지냐 가지지 않냐 두 개밖에 없으니까 부정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면 우선 요거요. 이게 많이 쓰일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대수까지 가면 많이 쓰이는데 홀수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B는 2n 플러스 마이너스로 합시다. 마이너스 1하고 n은 자연수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플러스 1 하려다 마이너스 1로 했냐면요. 플러스 1로 하면 제일 작은 홀수가 얼마죠? 홀수 중에 제일 작은 거?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2n 플러스 1로 하면 이게 제일 작은 홀수인 1이 되려면 n이 0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n은 자연수가 아닌 의미 아닌 정수라고 적어야 되는데 자연수라고 적으려고 일부러 2n-1로 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고요. 이렇게 하는 게 홀수를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면 짝수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짝수는 2n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이거 나중에 대수, 공수2 다음에 있는 내용인 대수 가면 굉장히 많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생각을 해줄 거고요. 이거 아주 간단하게 근해 공식으로 해볼까요? 근해 공식 말고 근해 공식으로 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요거를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좀 해볼게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한다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을게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고요. 두근의 합은 뭐가 되나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선생님이 어려운 걸 물어보고 있지 않아요?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놨을 때 두근의 합은 뭐가 되나요? 이 식에서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물어보죠. 자연수인 두 해를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올 수가 있나요? 자연수인 해, 두 해가 아니네요. 미안해요. 자연수인 해를 가질 때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올 수가 있나요? 있죠. 왜 없어요? 두 해가 아니면 되잖아요. 하나가 자연수면 되죠. 하나 자연수고 나머지 자연수 아니면 더해서 마이너스 1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가 3이야. 그리고 나머지 하나 뭐면 돼? 마이너스 3은 되죠. 문제에서 자연수인 두 해를 갖는다가 아니잖아요. 자연수가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거는 가능해요. 근데 우리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가 자연수면 또 다른 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하나가 3인데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또 다른 수는 뭐 해야 돼요? 마사여야 되죠. 하나가 자연수면 또 다른 걸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또 다른 수가 뭐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수여야죠. 자연수에 그냥 음수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해서 정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걸로 알파를 자연수라고 놓는다면 베타는 꼭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수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두근의 곱이요.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얼마죠?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얼마예요?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이게 뭐여야 돼요? 지금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요걸로 놓고 본다면 a랑 b가 자연수라고 그랬었죠? 문제에서 a랑 b가 자연수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건 뭐가 돼요? 자연수분의 자연수니까. 자연수분의 자연수인데 앞에 음수 붙었어요. 그럼 우리 이거 수의 체계 중에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거 자연수 되나요? 음의 정수 되나요? 선생님 너무 어려운 걸 이야기하고 있나요? 자연수분의 자연수인데 음수 붙었어요? 그럼 이거 자연수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왜 자연수가 돼요? 자연수분의 자연수인데 음수 붙었으면 전체는 음수잖아요. 근데 어떻게 양수인 자연수가 됩니까?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거 뭐가 될 수 있어요, 결국엔? 음수인데, 음수가 두 개로 나뉘잖아요. 실수 중에서 음수가 있는데 음수는 다시 두 개로 나뉘어요. 여러분 수의 체계를 너무 모르는 거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무리수가 될 수 있나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유리수가 될 수 있나요? 그럼 이거 결국 음수라고 하면 유리수, 무리수를 다 포함한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 수 있냐면 음의 유리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이것도 가능하잖아요. 자연수랑 음의 정수니까 자연수랑 음의 정수를 곱해서 음의 유리수. 안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음의 유리수 중에서도 이쪽이 뭐니까? 음의 정수니까. 자연수랑 음의 정수고 음의 정수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 친구 중에서도 음의 유리수 중에서도 같이 되려면 얘가 음의 정수 형태여야 돼요. 우리 실수가 있고요. 그 중에 유리수 있고요. 여기 무리수 있고요. 유리수 중에 정수가 있는 구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음의 유리수 중에 음의 정수가 돼야 된다고요. 누가? 얘가. 그렇다면 이게 이거에 의해 나누어 떨어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B가 A로 나누어 떨어진다. 다른 말로 B가 A의 배수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게 B가 A의 배수이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B가 홀수이다라는 내용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요거를 활용하시면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알파를 자연수로 놨어요. 그리고 베타를 음의 정수로 놨어요. 그런데 둘 차이가 얼마 나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만큼 차이가 나야 되죠. 그래서 베타를 뭐라고 놓을 거냐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놓을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저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는 알파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 되죠? 결국 둘의 곱은 얘가 된다는 거예요. 음수 있고요. 이거 뭐예요? 어떤 자연수예요. 그 다음에 이거 알파 더하기 1이니까 그 자연수에 1을 더한 거니까 자연수죠. 자연수입니다. 그게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있는 건 없애면 알파 플러스 1이 a분의 b가 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요게 요런 어떤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고요. 됐어요? 요거 한번 나머지는 해보세요, 여러분들. 눈들이 뭐라 그래야 되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써서 요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야기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써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귀류법이었습니다. 부정을 하는 거예요. 됐죠? 한번 해보시고 이따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하세요. 이거 보니까 아예 안 풀어오신 것 같아요, 눈들이. 얘들아, 몰라도 한번 하려는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다음에 77번 보죠. 77번 보시면 이 문제의 첫 번째 힌트는 A가 0보다 크다, B가 0보다 크다, C가 0보다 크다인데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왔어요. 그럼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이거 놓고 보면. 양수인 친구들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뭐가 떠올라야 돼요? 산술기하가 떠올라야죠. 산술기하가 떠올라야 되는데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야기가 A 더하기 B를 반으로 나눈 게 크거나 같다 A, B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땡땡땡 곱하기 땡땡땡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곱셈으로 생각한다면 여기에 와야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오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얘는 누군가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최소값의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죠. 누구보다 작거나 같은 수의 최소값은 없잖아요. 3보다 작거나 같은 수의 최소값은 없죠. 그죠? 마이너스 2도 되고 마이너스 5도 되고 마이너스 7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의 최소값을 물어봤다는 건 산술기하를 쓸 때 이 왼쪽에 와야 된다고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덧셈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개해서 정리해서 덧셈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를 전개할 거예요. 그럼 A분의 1 더하기 2B 더하기 2C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2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그냥 전개하면 안 되겠죠? 왜요? 여기가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두 개가 붙어 있죠. 그럼 이걸 전개하면 형태가 딱 맞아떨어지는 구조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로 전개를 하면. 그래서 여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붙여서 B 더하기 C라는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할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이 친구를 2배의 B 더하기 C 해서 이렇게 생긴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로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개하면 1이고요. 더하기 이렇게 전개하면 A, B 더하기 C분의 2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 2배의 A, B 더하기 C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싹 다 전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를 하면요. B 더하기 C, B 더하기 C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2만 남아서 4가 되겠죠. 그럼 주어진 친구는 사실 뭐냐면 1, 4 있으니까 5 더하기 A 곱하기 B 더하기 C분의 2 더하기 2 A, B 더하기 C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이거의 최소니까 역시 왼쪽에 지금 덧셈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부분만 산술기하를 쓸 거예요. A 곱하기 B 더하기 C분의 2 더하기 2A, B 더하기 C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하고 얘랑 얘 곱입니다. 이거랑 이거 곱하면 미지수 있는 A, B 더하기 C 사라지고 2 곱하기 2만 남아요. 그러면 요거 2로 나오고 2 있으니까 4예요. 그럼 이게 4보다 크거나 같아요. 요만큼이. 근데 5까지 더했으니까 9보다 크거나 같죠. 최소값은 얼마예요? 9입니다.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것까지 하셔야 돼요. 뭐요? 이 변수 두 개가 같을 최소값이 된다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리해서 하시면 A 요 있죠? A 곱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일 때냐면 1일 때로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그걸 물어보진 않았지만 구하는 방법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어디니? 코시 슈버르츠 이야기. 네. 95번입니다. 95번이에요. 95번. 양수 XY에 대하여 이렇게만 놓고 보면 뭐처럼 보이냐면 산술기하 쓸 것처럼 보여요. 산술기한 양수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그나마 힌트가 되는 게 X제곱 27, Y제곱은 108이라고 나왔죠. 이거 뭐예요? 제곱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시-슈바르츠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제곱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코시-슈바르츠를 쓸 거고요. 마지막 힌트가 뭐 결론적으로 끼워 맞춘 거긴 한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양수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루트 안의 값이 음수일 수는 없죠. 루트 안의 값이 음수가 돼버리면 허수에 대한 내용이고 대소관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 xy가 양수라는 내용이 나온 것 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루트 x 더하기 루트 y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코시-슈바르츠 쓸 때 코시-슈바르츠 형태가 이거였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루트 씌워서 ax 루트 씌워서 by 한 다음에 이거의 제곱 요런 관계를 만족시키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는 게 이 변수들에 대해서 뭐여야 되냐면 1차여야 되는데 지금 1차가 아니죠. 1차가 아니죠.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될까요? 인 거예요. 그럼 우선 요렇게로 한번 해볼게요. 이걸 여기 위치에 적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7y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오는 친구들 있을 거고 이거 루트를 씌워서 만약에 루트 x, 루트 y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걸 만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좋은 의견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얘가 나오는 방법이 뭐였어요? 이거랑 이거에 루트를 씌운 다음에 곱하면 얘가 나와야죠. 그럼 혹시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에 루트 씌우면 얼마예요? 여러분 대답을 해요.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대답을 해요. 이거에 루트 씌우면 얼마입니까? x죠. 그럼 여기 누군가의 루트를 씌워서 둘을 곱했는데 루트 x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 오는 친구는 루트 x를 x로 나눠야겠네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에 오는 루트를 씌웠을 때 결과물이 뭐가 와야 될까요? 자, 이걸 잠시 라지라고 놔볼게요. 곱하기 x인데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루트 x가 나와야겠죠. 그럼 a는 뭐가 돼요? x분의 루트 x입니다. 그럼 x는 사실 뭐예요? 루트 x 곱하기 루트 x죠? 루트 x죠? a가 뭐면 된다고요? 루트 x분의 1이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루트 x분의 1이면 되면 a는 이 친구의 루트를 씌웠을 때 루트 x분의 1이면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 와야 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야, 대답 좀 해줘. 루트를 씌웠는데 루트 x분의 1이 나오려면 여기 와야 되는 게 뭐예요? 이죠. 여러분, 왜 그래요? 정신 차려요. 자, 그러면 더하기. 여기에 있는 친구랑 여기에 있는 친구의 루트를 씌워서 얘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루트 땡땡땡인데 이걸 역시 b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거 루트 씌우면 얼마입니까? 이거 루트 씌우면 얼마예요? 3 루트 3 y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곱해서 뭐가 된다고요? 루트 y가 된다고요. 그럼 b는 뭐가 돼요? 3 루트 3분의 y하고 루트 y예요. 그럼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루트 y가 되겠죠. 그럼 이건 한 번 더 정리하면 3 루트 3은 루트 27y 분의 1이에요. b가. 그죠? 그럼 루트 씌워서 이렇게 되려면 여기 오는 게 뭐가 와야 되겠어요? 루트 씌웠는데 얘가 되려면 27y 분의 1이 와야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 형태까지 나왔고 요거 이야기도 됐네요. 요거 이야기 됐어요. 요거는 108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할까요?
x분의 1 더하기 27y분의 1 이건 어떻게 구할까요? 그걸 구해야 문제 이걸 k라고 놨을 때 k제곱이 108 곱하기 땡땡땡 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풀어서 될까요? 여러분, 집에서 공부를 할 때 그런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도 해보고 다른 것들도 엮어서 해보고 모르겠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풀어보면 어떡합니까? 이 얼굴들을 보니까 아예 안 해온 얼굴들인데요. 이런 고민조차 안 해온 얼굴들인데요. 자, 그럼 다시 x분의 1 더하기 27y분의 1이 얼마인지 주어진 내용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이 k와 이거의 제곱제곱의 합이 108이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k에 대한 식이나 혹은 상수로 바꾸면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니까 k 값을 구할 수 있겠죠. k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의 목표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걸 이렇게로 바꿀 수 있나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보세요. 지금 이게 다른 코시-슈바르츠 문제랑 틀린 이유가 루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어진 건 2차 제곱인데 루트가 있잖아. 이 루트가 루트 더하기 루트를 k라고 놨을 때 우리 루트를 없애기 위해 양변을 제곱하면 k제곱은 x 더하기 y 더하기 2 루트 xy네요. 그럼 혹시 이렇게 바꿔서 xy나 x 곱하기 y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하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이걸 우리 코시-슈바르츠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만약에 코시-슈바르츠를 안 쓰고 x제곱 더하기 27y제곱은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둘의 곱해서 x제곱 27y제곱 해서 이걸 정리하면 2 곱하기 3 루트 3 곱하기 루트 x제곱의 루트 y제곱의 루트니까 xy 원래 절대값인데 문제에 xy가 양수라고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108이 됩니다. 그러면 루트 3xy가 요거 하면 54에다가 3 하면 18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걸 구할 수 있을까요? 배운 것들을 이런 생각들을 해보셔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 얼굴들이 너무 하나도 안 풀어온 얼굴들을 하고 있네요. 고민을 조금만 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부들을 너무 대충 하시는데요. 그리고 해설도 있잖아요, 여러분. 해설도 한 번씩 보고 오셔야죠. 이렇게 모르겠다고 아무것도 안 한 얼굴들 하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실망스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1번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101번. 선생님 그림 그리고 있을 테니까요. 한 2분 정도 고민해보세요. 읽어보세요. 보시면 문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나와 있는 거라고 PQ의 길이가 18이라고 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원의 구죠. 9의 반지름의 길이를 R1, 두 번째 9의 반지름의 길이를 R2, 세 번째 9의 반지름의 길이를 R3라고 놓을 거예요. 그럼 18은 R1 더하기 2R2 더하기 R3가 18이라는 게 나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건널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건널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첫 번째 O1의 건널비는 4파이 R1의 제곱이고요. 두 번째 O2의 건널비는 4파이 R2의 제곱이고요. 세 번째 O3의 건널비는 4파이 R3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건널비의 합이라고 그랬으니까 4파이로 묶으면 R1의 제곱 더하기 R2의 제곱 더하기 R3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거의 최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건널비 합의 최소. 그럼 우리는 요거에서 4파이는 사실상 상수니까 냅두고 요거의
최소를 구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알고 있는 건 뭐라고요?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있는 거고, 이건 변수가 3개짜리에 대한 내용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3개짜리 아닙니다. 3개짜리로 해야 되나? 네, 어쨌든 이야기를 좀 해보죠. 그럼 여기 보시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C 빼고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 크거나 같다. 루트 쉬운 AX 더하기 루트 쉬운 BY의 제곱. 요렇게로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로 놓고 보면 여기는 변수가 하나, 둘, 3개가 있고 여기도 변수가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이게 살짝 변형이 돼요. 뭐라고 변형할 수 있냐면 R1 더하기 R3를 18-2R2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요. 이거의 값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인데, 최소값을 구하는 목적인데, 이거의 값을 잠시만 K라고 놓는다면 R1의 제곱, 여기 R2가 따로 있어서예요. R3의 제곱은 K-R2의 제곱이라고 써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에 K의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최소값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식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곱이죠? 여기요. 제곱이죠? 그래서 R1의 제곱 더하기 R3의 제곱이라고 써놓고요. 여기는 그냥 R1 더하기 R3죠? 1차죠? 여기다 적겠습니다. R1 더하기 R3 전체의 제곱. 이건 2차, 1차요. 그러면 여기요. 루트 씌워서 얘가 나오려면 여기엔 1의 제곱이 와야겠죠? 그 다음에 루트 씌워서 얘가 나오려면 1의 제곱이 와야 되고 2를 더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 관계가 성립을 하는데 현재 우리 R1 제곱 더하기 R3의 제곱을 뭐라고 놨다고요? K-R2의 제곱이라고 놨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요? 1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되고 R1 더하기 R3를 우리 뭐라고 놨어요? R1 더하기 R3를 18-2R2로 놨죠. 이거의 제곱. 그럼 이런 관계가 성립할 때 K의 뭘 구하라고요? 최소값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거 정리해보죠. -2R2의 제곱 더하기 2K 크거나 같다. 그러면 요거는 4R2의 제곱 마이너스 36, 4 하면 얼마냐? 72인가요? 72R2 더하기 18의 제곱. 그러면 넘겨요. 그러면 마이너스 4R2의 제곱. 아니죠. 미쳤나봐요. 6R2의 제곱하고 요거 넘기면 플러스 72R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제곱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2로 우선 나눌까요? 마이너스 2로 나눌게요. K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3R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6R2 마이너스 18 곱하기 플러스겠군요. 18 곱하기 9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값이 요거 K의 최소를 구하려면 이거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작은 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이야기에서 제일 작은 건 어디에 있어요? 몇 차예요? 몇 차예요? 2차죠. 이거 꼭지점 이야기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게 R2가 아무 값이나 다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무 값이나 다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왜요? 길이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길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길어도 18보단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꼭지점 구해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최소를 가지려면 r이 얼마여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6일 때예요. 길인데 마이너스 6일 수 있어요? 아니죠. 이렇게 풀어야지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방금 이야기처럼 변수를 2개로 놓고 하나 나머지 정리를 해서 풀리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에서 이렇게 풀면 안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푸셔야 되냐면 이게 아니고
변수 3개짜리인 확장된 코시-슈바르츠로 풀어야 돼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크거나 같다 ax, by, cz 전체의 제곱. 요걸로 푸셔야 돼요. 요걸로 푸셔야 되고, 그럼 이게 필요가 없죠. 이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제곱인 요 친구 여기에다 쓸게요. R1의 제곱, R2의 제곱, R3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곱은 또 없고요. 그 다음에 1차인 친구 R1, 2R2, R3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루트 씌워서 얘가 나오려면 여기는 1의 제곱, 루트 씌워서 얘가 나오려면 여기는 2의 제곱 와야 되고요. 루트 씌워서 얘가 나오려면 1의 제곱이 와야 됩니다. 그럼 이거 문제에서 뭘로 놓기로 했어요? K로 놓기로 했죠. K로 놓기로 했고요. 이건 계산합니다. 1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6이네요. 크거나 같다 하고 요거 정확히 얼마였어요? 18이었죠. 그러면 K 크거나 같다 18 두 개죠. 근데 하나 6으로 나누면 3 곱하기 18. 됐죠? 그러면 최소값 얼마인지 나와요. 3 곱하기 18이니까 얼마냐? 54. K의 최소값 54예요. 그런데 우리는 건너의 합이니까 54에 4파이까지 곱해야겠죠. 그럼 A값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그때 뭐 물어봤냐면 반지름의 합도 물어보고 있어요. 요거 등호를 만족시키는 거. 코시-슈바르츠에서 등호 만족시키는 거 뭐였어요? 곱한 애들의 비어. 1분의 R1은 2분의 R2는 1분의 R3랑 같아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랑 얘로 놓고 보면 R1 이꼴 R3고 그게 얼마라고요? 2분의 R2라고요. 그러면 2R1은 2R3는 R2랑 같아야 된다고요.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R1이 얼마라고요? 2분의 R2. R3도 2분의 R2.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R1은 2분의 R2. R3도 2분의 R2에 2분의 R2를 더했더니 18이다. 그럼 R2가 얼마인지 나오죠. R2 얼마인지 구하면 나머지 R1하고 R3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살짝 애매하네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몇 번이었었죠? 현석 씨 주무시지 마시고요. 아까 전에 몇 번 했었더라? 다른 게 뭐냐면 기억력이 엄청 좋습니다. 기억력만 좋은 거예요, 사실상. 그 기억력이 어느 정도로 좋냐면 한 달 보름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러니까 수업하고 관련 없는 지나가면서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기억만 할 수 있으면 걔네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물론 걔네는 사소한 것까지 다 기억나는 거지만. 그럼 우리 기억을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집에 가서 복습하세요. 복습하시면 기억 오래 납니다. 자, 오늘 함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함수예요. 저기에서 필기하시면 됩니다. 거기 노트에. 거기 말고요. 좀 넘겨보셔야 될 거예요. 좀 넘기다 보면 두 번째 노트가 나올 거거든요. 더 넘기세요. 더. 잠깐만요.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앞으로. 거기서 한두 장씩만 앞으로 넘겨보세요. 앞으로. 네, 거기 있죠.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서부터 적으시면 돼요. 자, 함수라는 말이 있는데 함수는 영어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이게 됩니다. 펑션이죠, 펑션이에요. 그러면 펑션이란 영어 단어를
수학적 용어로 바꾸면 함수예요. 그럼 펑션의 원래 뜻이 뭐냐면 기능이란 뜻이 있습니다. 우리 키보드 보면 왼쪽 위에 ESC 있죠? ESC 있고요. 그 옆에 4개씩 묶여져 있는 게 있어요. F1, F2, F3, F4 이렇게 되어 있죠? 키보드에. 이 F가 펑션이에요. 그래서 보통 웬만한 프로그램들에서는 F2를 누르면 도움말이 뜹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 그래요. F10을 누르면 메뉴가 뜨고요. Alt랑 F4를 누르면 프로그램 종료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펑션의 의미는 기능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걸 번역하면 수학적 용어로 번역하면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함수는 무슨 뜻일까요? 이 함이 한자로 상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함수는 상자수를 함수라고 해요. 저 함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우리 평소에 쓰는 것 중에 뭐 있냐면 여러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학교 뒤에 보면 교실 뒤에 보면 물건 넣어놓는 이거 있죠.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뭐라고 불러요? 사물함이잖아요. 사물함이 뭐예요? 사물, 여러 가지 물체가 들어있는 상자. 그래서 사물함인 거예요. 됐죠? 네. 보석 들어있는 상자 보면 뭐라고 불러요? 보석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상자수를 함수라고 하는데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상자수. 이렇게 생긴 상자요. 이렇게 써 있고 곱하기 3 써 있어요.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나요?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선생님 어려운 걸 물어보고 있지 않잖아요. 저렇게 쓰여 있는 거에 2를 집어넣으면 6이 나왔죠? 이게 함수예요. 함수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입니다. 상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자수라서 이 상자수는 들어오는 거, 나오는 거, 둘 사이의 관계, 그리고 여기에 드러나 있진 않지만 나오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친구들까지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을 보통 뭘로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판기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판기예요. 자판기라서 여기 버튼 있고요. 음료 있고요. 버튼 있고요. 음료 있어요. 버튼 있고 음료 있고 버튼 있고 음료 있습니다. 여기 돈 집어넣는 거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음료가 나오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음료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래. 우리 학원에 저희 자판기 있죠. 거기에 납작복숭아 아이스티인가 그거 있던데? 맞죠? 안 먹어봤어요? 아이스티예요. 그다음에 물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이다고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 소래눈 있어요. 소래눈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함수라고 할 거냐면요.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이 행위를 할 겁니다. 이 행위를 할 거고 3명만 이 행위를 할게요. 그럼 A가 버튼을 넣고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를 거예요. 그래서 A는 뭘 먹었냐면 뭐 먹고 싶어요? 4개 중에. 에? 그래요. 아이스티. A는 아이스티를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소래눈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C라는 사람도 아이스티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걸 함수로 표현을 한다면 왼쪽에 사람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오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음료들을 적어줘요. 그러면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러서 A는 아이스티를 선택했고요. B는 소래눈을 선택했고요. C는 아이스티를 선택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함수의 구조예요. 이게 바로 함수의 구조고 용어들이 있어요. 선택하는 사람들 있죠. 얘네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나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친구들 있죠. 대기하고 있는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실제 선택을 받은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을 모아서 뭐라고 부르냐면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화살표 하나하나 있죠? 이 선택하는 행위들,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가 이렇게 뽑고 B가 이렇게 뽑고 C가 이렇게 뽑은 걸 우리는 하나의 함수 F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에서는 정의역, 그 다음에 공역, 그리고 치역, 그 다음에 함수 또는 함수식으로 이루어진 4개의 요소를 통해서 함수를 설명하고요. 정의역은 선택하는 하는 원소가 되고요. 공역은 선택당하는 원소예요.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습니다. 정의역, 공역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당하는 원소인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역은 실제 선택. 여기서 선택이라고 했는데 사실 대응이에요. 대응. 선택을 당하는 원소고요. 함수는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친구들 사이에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렇게 4가지 요소와 플러스로 가르친다의 개념, 함수에 들어있는 대응까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자, 자판기로 왜 설명을 하냐면 A가 아이스티를 눌렀어요. 근데 아이스티랑 물이 나오면 안 되겠죠. 혹은 자판기에 동전을 하나 넣고 버튼을 2개 누르면 2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게 불가능하냐면 A가 2개를 가리키는 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B가 동전을 넣고 소래눈을 눌렀는데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즉 얘가 누군가를 가리키지 않아.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가능한 거냐면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함수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정의역의 원소가 모두 하나의 대응을 가집니다. 대응이 뭐라고요? 이 그림에서 화살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의역에 있는 친구들 모두 단 하나의 대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개도 안 되고요. 3개도 안 되고요. 없어도 안 돼요. 모두 하나를 해야 되고요. 그게 겹치는 건 상관없어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됐죠? 지금 공간이 좀 부족해서요. 함수의 표현 방법도 적어드리도록 하죠. 우선 이거 적으세요. 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면 함수의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함수의 표현 방법으로요. 자, 방금 있었던 거를 좀 바꿔서 x에서 y 이렇게 적고 a, b, c 1, 2, 3, 4 되고 아무렇게나 할게요. 이렇게요. f 땡땡 이렇게 되놨어요. 그럼 이걸 요 벤 다이어그램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는 또 다른 말을 적는다면 이렇게 적습니다. f 땡땡 x에서 y 이렇게 적어요. 그럼 이건 약속이 돼 있어요. 제일 앞에는 뭘 적기로 하냐면 함수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오는 건 뭐냐면 정의역을 적어요. 왼쪽에 오는 친구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공역을 적습니다. 오른쪽에 오는 친구요. 이렇게 적고 이걸 말로 바꿔서 적으면 뭐라고 하냐면 x에서 y로의 함수 f에 대하여 라고 적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앞에 오는 건 뭐예요? 정의역입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건 공역이고요. f는 함수 이름이에요. 이렇게 적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이거 보고 나서 합시다. 그럼 반대로 적어볼게요. 이게 3개가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반대로 이거 보세요. 적지 말고 f 땡땡 y에서 y, f 말고 g라고 씁시다. g 또는 y에서 y로의 함수 g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지금 y는 1, 2, 3, 4를 원소로 가지는 애예요. 그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정의역의 이름이 y인 거예요. 그리고 그 y가 뭐라고요? 1, 2, 3, 4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인 거예요. 근데 공역도 뭐래요? y죠? 그래서 오른쪽에도 y를 적고요. y가 누구라고요? 1, 2, 3, 4를 원소로 가지는 애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의 이름은 뭐라고요? g인 거예요. 그리고 뭐 안의 내용은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할게요. 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요걸 하고 나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정의역이 무조건 x고 공역이 무조건 y냐? 아닌데 아닙니다. 앞에 오는 게 정의역이고 뒤에 오는 게 공역인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xy로 많이 쓴 것뿐이지 꼭 xy로 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같은 친구여도 되고요. 다른 친구여도 되고요. 뭐여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 앞에 오는 게 뭐라고요? 정의역. 뒤에 오는 게 뭐라고요? 공역. 요거는 함수의 이름인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정의역이 무조건 x 아니에요. 그냥 편의상 그렇게 많이 쓰는 것뿐이지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적으세요. 그 다음에 외워야 되는 4가지 이야기 할 텐데 그건 칠판이 좀 많이 필요해서요. 다 지우고 할 겁니다. 적으세요. 여러 가지 함수고요. 4가지에 대해서 다룰 거고 요건 필수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도 나와요. 요거를 관련해서 뭔가 문제를 물어보는 걸 나중에도 나오기 때문에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확률과 통계 같은 데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4개의 함수가 있을 거고요. 첫 번째, 1대1 함수가 있습니다. 1대1 함수가 있고요. 말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말로. 1대1 함수는 대응. 아까 대응 뭐였어요? 화살 쏘는 거였죠? 그 화살, 대응, 화살이 이 같은 곳을 가리키지 않는 함수예요. 근데 이건 이해하기 쉬우라고 써놓은 거고요. 이거 말고 이것도 아셔야 돼요. 실제 정의, 수학적 표현을 이용한 실제 정의도 아셔야 돼요. 뭐냐면 정의역의 원소, 정의역의 원소 x1, x2에 대하여 x1하고 x2가 다르다. 즉 정의역의 원소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가리키는 거니까 함수에 집어넣어서 생기는 값이요. 함수에 집어넣어서 생기는 값이요. 그 값이 다르다. 이게 사실은 1대1 함수를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왜 알려드렸냐? 문제에 나와요. 친절하게 1대1 함수라고 안 나오고요.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나오면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 이거 1대1 함수를 표현하고 있는 거구나 아셔야 되고요. 우리 바로 직전 단원이 명제였죠? 명제에서 가정하고 결론의 위치를 바꾸고 부정까지 하는 걸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대우라고 불렀어요.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대우를 이용해서요. 위엔 똑같으니까 냅둘게요. 이거와 이거의 위치를 바꾸고 부정합니다. fx1하고 fx2가 같으려면 x1하고 x2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적어도 같은 의미예요. 이건 2학년 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확통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무슨 표현인지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의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시를 보여드리면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고 1대1 함수면 1, 2, 3이고 1, 2, 3, 4, 5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그럼 뭐라고요? 대응이 같은 곳을 가리키지 않는다고요. 1이 2를 가리켰어요. 그럼 2가 2를 가리킬 수 없다는 겁니다. 2는 5를 가리키고요. 3은 또 다른 친구인 1을 가리킨다. 이런 식으로 같은 곳을 가리키지 않으면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안 맞는 애가 있는 건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애가 있는 건 상관없는데 뭐만 아니면 된다? 같은 곳을 가리키지만 않으면 된다. 이게 1대1 함수. 그리고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거 나옵니다. 뒤에도.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 대수에도 나오고요. 미적분 원에도 나올 겁니다. 이 표현은.
그러니까 기억 꼭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이에요. 말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대1 함수 중, 즉 이 관계를 만족시키는 친구 중 공역과, 공역 뭐예요? 준비하고 있는 애들이죠? 공역과 치역, 뭐였어요? 화살을 맞은 애들입니다.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돼요? x에서 x로의 함수고 1, 2, 3, 4고 1, 2, 3, 4예요. 이거 꼭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꼭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럼 다른 걸로 적읍시다. y하고 10, 20, 30, 40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럼 1이 2, 2가 10, 3이 40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공역 10, 20, 30, 40이고 화살 맞은 애 치역도 10, 20, 30, 40. 그 다음에 대응, 화살표도 겹치지 않죠? 1대1 대응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등함수 있어요. 항등함수는 본래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의미가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지금 적어드리기만 할 거예요. 설명은 안 드릴 겁니다. 그냥 적어놓기만 하세요. F 합성 I가 F. 요거를 만족시키면 항등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수요일 날. 자, 이거가 정인데 이걸 또 다르게 풀어서 해석을 하면 뭐냐면 들어온 값이 그대로 나오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무방해요. 1이 들어오면 1이 나오고 2가 들어오면 2가 나오고 3이 들어오면 3이 나오고 A가 들어오면 A가 나오는 형태의 함수를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역시 예를 들어 본다면요. x에서 x로의 함수고 1, 2, 3, 4, 5가 있고 1, 2, 3, 4, 5가 있어요. 1이 1, 2가 2, 3이 3, 3 들어왔는데 3 나오고 4가 4, 5가 5 이렇게 나오는 거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항등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잠깐만 보세요. 이건 중요해요. 항등함수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이거예요. 혹시 이거 선행을 해봤으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틀려요. 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적지 말고 보세요. 항등 함수는 y는 x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y는 x이기 때문에 들어온 값이 그대로 나와요.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나요? 1 나오죠.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요? 2 나오죠. 3 집어넣으면 3 나요. 그래서 y는 x 항등함수다. 맞아요. 맞는데 왜 틀리다고 했냐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했냐면 항등함수는 y는 x이다. 이건 x가 모든 실수일 때, 다른 말로 정의역이 모든 실수일 때는 유일하게 이 친구만 항등함수입니다. 그럼 바꿔볼게요. 정의역을 0하고 1로 해볼게요. 됐죠? 자, 그럼 f 함수는 뭐냐면 f 함수는 x고요. gx 함수는 x제곱이에요. 자, 이 식에 0 집어넣어보세요. 얼마 나오죠?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선생님이 어려운 걸 물어보고 있지 않아요. 자, y는 x 함수에 x에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 나와요. 그럼 0 넣었을 때 0 나오고 1 넣었을 때 1 나오니까 항등함수입니다. 맞죠? 근데 이 밑에 식도 봐요.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그럼 정의역이 이럴 때 얘는 들어온 값이 그대로 나와요. 그럼 이 정의역을 가진다고 놨을 때 이것도 뭐가 된다고요? 항등함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항등함수는 물론 식에 의해서도 정의되긴 하지만 정의역이 뭐냐에 따라 정의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에요. 그럼 이거 항등함수 맞아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나오고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니까요. 이거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이 정의역을 가지면 얘는 항등함수가 아닙니다. 그때 만약에 hx라는 함수가 x 세제곱이에요. 마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일 0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네,
0 집어넣어도 0, 1 집어넣어도 1. 그러면 이 친구는 이때도 항등함수고 이때도 항등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모두 항등함수인데 요거는 모든 실수일 때만 유일한 항등함수라서 기억하고 있는 것뿐이지 얘가 유일한 항등함수가 아닙니다. 정의역이 뭐냐에 따라 항등함수가 달라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친구들은 얘와 y는 x의 교점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얘와 y는 x의 교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항등함수는 고정된 형태가 아니에요. 정의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4번 뭐가 있냐면 상수함수가 있어요. 상수가 무슨 뜻인가요? 우리 상수란 단어 어디서 쓰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몇 창? 대답해줘 얘들아. 이거 몇 창? 2창. 이거 몇 창? 1창. 이거 몇 창? 상수항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상수 쓰네요. 그래서 상수를 학생들이 숫자라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숫자 아닙니다. 상수는 항상 일정한 수예요. 항상 일정한 수라 여기 봐요 여러분. 그만 적고 여기 봐. 자 여기 1 넣으면 얼마 돼요? x에 1 넣으면 이거 얼마예요? 2 넣으면 여기 1 넣으면 얼마예요? 여기 1 넣으면 얼마예요? 여기 2 넣으면 얼마예요? 여기 2 넣으면 얼마예요? 여기 2 넣으면 얼마예요? 들어온 숫자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수를 내보내기 때문에 상수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상수의 의미 뭐라고요? 항상 일정한 수라는 의미예요. 그럼 상수함수는 무슨 뜻이냐면 상수함수는 정의역에 관계없이 무엇?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대 1, 2, 3, 4가 있고 10, 20, 30, 40이 있어요. 근데 1이 들어와도 30, 2가 들어와도 30, 3이 들어와도 30, 4가 들어와도 30이라고요. 어때요? 들어오는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내보내죠. 이걸 상수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요. 전체 함수가 있어요. 우리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뭐였어요? 대응이 하나만 존재한다. 정의역이 하나의 화살표만 가진다. 근데 그 중에 특수한 일부 친구들을 1대1 함수라고 했어요. 뭐요? 대응이 겹치지 않는 친구들이요. 그럼 대응이 겹치지 않는 친구들 중에 특별한 친구인 누구와 누가 같은 거? 공역하고 치역이 같은 걸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 항등함수는 사실 이 영역에 이렇게 껴 있어요. 1대1 대응인 경우도 있고요. 1대1 함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함수는 1대1 대응,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이 바깥에 상수함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오늘 이론이고요. 문제풀이에 필요한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까지만 적어드리면 오늘 필기는 끝입니다. 그리고 문제 풀어보죠. 적으세요. 자, 볼까요? 그래프에서 함수를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이거 문제풀이 방법이에요. 문제풀이 방법이니까 꼭 몰라도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알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함수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전에 함수여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냐면 대응, 화살표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걸 그래프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Y축 평행한 직선을 그리세요. Y축 평행한 직선을 그려서 교점이 무조건 한 개여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대응이 하나의 대응을 가진다. 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원 있어요. 우리 원 보고 원의 함수라고 안 했습니다.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렀어요. 원은 함수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Y축 평행한 선을 그어요. 안 만나죠. 안 만나죠. 두 점에서 만나죠. 안 만나죠. 또는 한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돼요. 두 점에서 만나는 친구, 안 만나는 친구가 있으니까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안 만나는 친구가 있어도 되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의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잡으면 여긴 어차피 정의역이 아니니까 안 만나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정의역 내에서도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건 뭐냐면 여기가 만약에 3이죠? 그럼 여기가 3,1, 여기가 3,7 이러면 3이 1도 가리키고 7도 가리키는 겁니다. 두 개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함수 그림이 조금 더 일반적인 게 이런 친구인 거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Y축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어디에서 긋든 늘 한 군데서 만나잖아요. 그죠? 이건 함수가 맞는 겁니다. 그럼 또 아닌 거 하나만 더 그릴게요. 아닌 게 좀 많이 나오니까요. 이런 식으로 생긴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고요. 정의역을 만약에 여기서부터라고 잡았다면 뭐예요? 두 점이죠?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함수가 아닌 거예요. 알겠죠? 대응을 두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수가 아닌 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걸 만족해야 됩니다.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함수의 내용에 플러스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X축 평행한 직선을 그리세요. X축 평행한 직선을 그려서 그 직선이 교점이 몇 개여야 되냐면 0개 또는 1개면 됩니다. 안 만나도 된다고요. 안 만나도 되고요. 한 점에서 만나도 됩니다. 자, 아닌 거부터 해볼게요.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요. 2차 함수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건 함수는 맞습니다. 함수는 맞아요. X축에, Y축에 평행한 선 그림들 한 군데서 만납니다. 그래서 함수는 맞는데 보세요. 이렇게 그리면 안 만나죠. 이건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그리면 몇 군데서 만나요? 두 군데서 만나죠. 이건 1대1 대응이 아닌 겁니다. 왜 1대1 함수가 아닌 거예요? 왜요? 다른 값들이 같은 값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X 다른 값 두 개가 Y 같은 값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화살표, 대응이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어서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여기 중간에 좀 끊어볼까요? 중간에 끊긴 그래프도 나중에 하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끊으면 안 되겠구나. 그냥 하죠. 이렇게 끊어진 거 되겠다. 이렇게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함수는 맞아요. 이렇게 그리면 늘 한 군데서 만나니까. 그 다음에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리는데 한 군데 하다가 안 만난 거예요. 빵개. 교점 없다가 한 개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뭐라고요? 1대1 함수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당연히 함수라는 내용에 플러스로 얘랑 유사해요. X축에 평행한 직선 그립니다.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려서 이번엔 0개 1개가 아니고 교점이 딱 1개만 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왜요? 교점 0개인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건 맞는 거 다이렉트로 그릴까요? 이런 느낌으로 생기면 된다고요. 이렇게 그리면 늘 한 군데서 만나고요. 이렇게 그려도 한 군데니까 이건 1대1 대응이 맞는 겁니다. 됐고요. 마지막 4번. 항등함수는 그래프에 대해서 안 물어봐요. 너무 애매한 경우들이 많아서 안 물어보고. 마지막 물어보는 건 상수함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상수함수는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X축 평행한 형태. 평행한 직선 위의 점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상수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틀린 것부터 하죠. 아니야, 맞는 것만 하자. 만약에 점으로 찍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점으로.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점으로만 찍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모두 어디 위에 있다고요? X축 평행한 거 위에 있어요. 그럼 이거 상수함수예요. 또는 이렇게 돼도 되고 당연히 직선으로 그려져서 이런 식으로 그려줘도 됩니다. 이게 X축이고요. 이렇게 그려줘도 돼요. 식으로는 뭐예요, 사실? 이런 거는 Y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상수함수입니다. 이게 원래 식은 뭐예요? Y는 0x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 X에 어떤 수를 넣든지 Y 값이 무조건 마이너스 1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값에 관계없이 늘 같은 값을 내보내니까 상수함수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함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방법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적으시고 볼까요? 뭐 볼 거냐면요. 선생님 교재에 있는 투데이 이야기 좀 봐보죠. 아까 필기한 거 있죠? 필기한 거, 예, 그 투데이 21이에요. 그거에 해당하는 걸로 4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4번이에요. 이 투데이 21의 4번 보시면 임의의 두 양수 xy에 대해 fx 곱하기 y는 fx 더하기 fy가 성립한대요. 사실 이런 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함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이 함수 파트에서 처음 나오는 건데 이건 나중 되면 뭔가 해법이 더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특별한 해법이 없어요. 뭐냐면 적절한 수를 넣는답니다. 적절한 수를 넣어서 정리한다가 되고요. 요거를 위해서 많이 넣는 적절한 수가 뭐냐면 마이너스 1, 0, 1 이 친구들을 많이 넣습니다. 이 친구들을 넣어서 뭔가 관계를 찾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접근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이 문제는 뭐를 못 넣는다고 되어 있냐면 임의의 두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하고 0은 못 넣는 겁니다. 그리고 임의의 두 양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수 두 개는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서로 다른 두 양수라는 표현이 없으면 같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신 상태에서 1을 집어넣어 붙여. 그러면 f1 곱하기 1은 F1 더하기 F1이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1 곱하기 1이니까 F1이죠. 그럼 이렇게 사라지네요.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F1은 얼마?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문제에 나와 있는 게 또 있어요. F3이 얼마래요? 1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을 활용해서 요거 이야기로 우리 뭘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F27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F27은 3 곱하기 9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F3 더하기 F9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죠? 이게 F27이니까. 그럼 27을 구하기 위해서는 F27을 구하기 위해서는 F3 나왔어요. 1이고요. F9만 구하면 됩니다. 그럼 F9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봤더니 F3 곱하기 3으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F3 더하기 F3으로 바꿔서 1 더하기 1이니까 2예요. 그럼 얘는 1 더하기 2니까 3이 된다는 거죠. 적절한 수를 넣는 거고요. 나중에 이걸 가지고 도함수의 정의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건 2학년 2학기 내용이고요. 현재는 이렇게 적절한 수를 넣는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함수 내부의 관계식을 통하는 거라 함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는 모르셔도 돼요. 뭐냐면 이게 사실은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알 거예요. 너무 대표적인 형태라서 뭐냐면 fx가 로그 x인 경우에 이렇게 씁니다. 아직 로그 안 배웠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fx 곱하기 y는 여기에서 로그 x 곱하기 y가 되고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로그 x 더하기 로그 y가 되거든요. 근데 로그 x는 뭐가 되냐면 fx고요. 로그 y는 뭐예요? x 자리에 y를 쓴 fy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는 이런 걸 알아야 풀 수 있었는데 이젠 이런 걸 알아야 풀진 않습니다. 그냥 문제에서 뭐라고 나온 거냐면 이런 관계를 찾아서 나머지 친구들을 추론하세요로 나온 거지 함수를 직접 찾는 건 안 나와요. 근데 알아놓으면 문제를 빨리 풀 때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려면은 보통은 영재고나 과고를 준비하는 애들이 이런 내용까지 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필요 없어요. 혹시 영재고나 과고가 가고 싶은 친구 있습니까? 없죠? 네. 여기서는 영재고 가려면 영재고나 과고 가려면 보통 CNC 가지 않니? 아닌가요? CNC 많이 가죠. 그래요.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14번입니다. 14번이에요. y는 이 절대값 x-1 더하기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말 나온 김에 이야기 드리면 시험 끝나고 나서 그래프 그리는 거 할 겁니다. 시험 끝나고 나서 그래프 그리는 거 할 거고요. 그래프 못 그리시는 분들은 남아서 그리고 할 거예요. 주말이나 이런 때 남아서 그리고 갈 겁니다. 그래프 그리는 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프 못 그리면 고등학교 내용은 사실상 못 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어려운 그래프를 떠나서 이런 거, 절대값 있는 1차, 2차까지는 그려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못 그린다면 공수 1, 2를 배운 거에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을 그리는 걸 시험 끝나고 할 거고요. 절대값 그래프예요. 절대값 그래프의 해석은 크게 세 종류. 첫 번째, 식전체에 씌워져 있는 경우. 두 번째, x에만 씌워져 있는 경우. 세 번째, 이도저도 아니면 절대값 안에가 양일 때 음일 때로 나눠서 푸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두 개의 케이스, 앞에 두 개의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누고요. 절대값 안에가 양수니까 얘는 그대로 나옵니다. 절대값 안에가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럼 이 식 동류항 정리할게요. 그럼 2x, x니까 3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동류항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x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돼요. 그럼 이걸 합쳐서 뭐라고 정리하면 y는 한 다음에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적고 이건 언제 쓴다고요? 이때. 근데 이건 정리하면 x가 뭐보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건 언제? x가 1보다 작을 때만 쓴다고요. 이 식하고 이 식은 같은 식이에요. 절대값을 합쳐서 한꺼번에 적었냐, 절대값을 쪼개서 둘로 적었냐의 차이인 것뿐이지 같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세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이건 지울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 영역을 가져오라고요. y는 3x-2 그래프를 그려요. 그러면 y절편 마이너스 2고요. 기울기 3이니까 대충 요 정도 느낌으로 그려질 겁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영역?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을 가져오라고요. 자, 1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 1 집어넣으면 1이죠? 그래서 야, 그림을 너무 잘못 그렸다. 다시 그릴게요. 그림을 너무 잘못 그렸네요. 요렇게 그려지는 친구예요. 1,1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의 x좌표 1보다 커요, 작아요?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 1보다 작아요. 1보다 왼쪽에 있잖아요. 그죠? 이 점의 x좌표도 1보다 작아요. 이 점의 x좌표 1보다 큽니다. 큽니다. x좌표 1보다 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점을 모두 찍었더니 선으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 그릴 거예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러면 여기 1, 2 지나고요. 1 집어넣으면 1이니까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이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를 그려서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x가 1보다 작은 걸 가져온다고요. 이 점 x 1보다 커요. x 1보다 커요. 1보다 작은데 여기에요. 근데 점이 한두 개가 아니죠? 연결해 보니까 선이 돼 버립니다. 이 V자 모양이 뭐가 된다고요? 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그림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못 그리면 공수 원 하는 의미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값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심지어 수능에도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나요?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래요? x의 범위가 0과 3 사이래요. 자, 0은 여기 있을 거고요. 1이 여기 있으니까 2 여기쯤 있고 3 여기쯤 있겠네요. 그럼 0과 3 사이니까 우리 그래프로는 여기 3까지 집어넣으면 여기쯤 있겠죠? 이렇게 만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친구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자고요. 됐죠? 근데 문제에서 이 친구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림만 딱 봐도 알겠죠? 제대로 그렸으면 최소값은 당연히 여기입니다. 최대값은 여길 거예요. 이거 기울기 3입니다. 근데 벌어져 있는 간격이 2예요. 근데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인데 벌어져 있는 간격이 1이잖아요. 당연히 이쪽이 더 조금 올라가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몇 콤마 몇이었어요? 1,1이었죠? 그럼 여기가 높을 테니까 여기는 3 집어넣으면 돼요. 어디다? 이 식이었잖아요. 얘는 이 식이었잖아요. 3 집어넣어요. 그럼 얼마예요? 7이죠. 그래서 7. 그럼 가장 큰 y값은 7, 가장 작은 y값은 1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해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최대 최소는 무조건 양끝 값을 넣어서 뭐 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이 있네요. 정석 한 문제 볼까요? 정석
177페이지 기본 문제 9-4번 보겠습니다. 자, 정석 177페이지 기본 문제 9-4번 보시면 문제에서 x는 1, 2, 3, abc군요. y가 1, 2, 3인데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x가 정의역, y가 공역이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함수 대응만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얘가 쏠 수 있는 건 1, 2, 3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A의 선택지는 3개가 됩니다. 3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니까요. 그럼 B는 3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A가 2를 선택했다고 했을 때 B는 2를 선택할 수 있나요? 없나요? 상관없나요? 상관없죠. 함수는 상관없어요. 같은 걸 가르쳐도 돼요. 앞에 친구가 뭘 가르쳤던 얘는 자기 가르치고 싶은 거 가르치면 됩니다. 함수는 뭐만 아니면 된다고 그랬어요? 대응이 없거나 2개 이상만 아니면 된다고 했습니다. 앞에 친구가 뭘 했나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A가 얘를 가르쳤다고 해도 B는 하나, 둘, 3개 중에 하나를 가르칠 수 있고요. C도 똑같은 이유로 3개 중에 하나를 가르칠 수 있어요. 선택지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몇 개? 27가지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1대1 대응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대1 대응하기 전에 1대1 함수, 1대1 함수 뭐라고 그랬어요? 대응, 화살표가 겹치지 않는다예요. 화살표가 겹치지 않아야 되고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정역이 3개니까 치역도 3개일 텐데 공역도 3개니까 공역하고 치역이 무조건 같습니다. 자, 그런데 A의 선택지는 이번에 3개예요. 1, 2, 3 중에 하나예요. 근데 A가 만약에 아까 전처럼 2를 선택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B는 1하고 3만 선택할 수 있어요. 왜요? 대응, 화살표가 겹쳐서 여기를 똑같이 가리키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B의 선택지는 몇 개가 돼요? A가 선택한 걸 제외한 2개가 되는 거죠. 그럼 C는요? A랑 B가 뭘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겹치지 않는 친구들하고 남은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1개입니다. 그러면 1대1 대응의 개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개가 되겠죠. 이거 기억나요? 3팩이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라고 보기보다는 정확하게 1대1 함수. 1대1 함수는요, 뭐가 됐었냐면 NP, R개가 되는 겁니다. N개의 무엇이 되냐면 공역의 원소예요. 공역의 원소 중에 겹치지 않게 R개의 정의역의 원소를 대응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1대1 함수의 개수는 수열하고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를 할 때 배우시겠지만 이 함수의 개수는 뭐가 되냐면요. 이건 순열이죠. 함수의 개수는 나중에 배우는 중복 순열이라는 개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중에도 쓰일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확률과 통계에도 쓰이고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실제 문제들은 제약사항들을 더 둡니다. A가 2를 가리키지 않으면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몇 개가 되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물어본다고요? 확률과 통계에서 물어봅니다.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정리하시고 퀴즈 오늘 1일 테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